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당대표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지금 방금 서울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지금 이 경북으로 지금 다시 내려오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산에 도달하는 일정까지는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오늘 경산 시민분들 직접 우리 윤 후보가 뵈려고 했는데 뵈지 못했던 그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이제 3월 9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날입니다. 모두 누구 찍는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정권 교체를 이룰 유일한 대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 두말할 것 없이 강직하고 깨끗한 검사였습니다. 26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진영과 정권을 가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서 범죄자를 잡았던 검사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26년 동안 검찰 생활을 했는데 결혼할 때 재산이 고작 2억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얼마나 깨끗하게 공무원 생활했는지 검사 생활했는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재산이 30억 넘게 신고를 했던데 이번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십시오. 유능한 행정가인 척하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깨끗하게 일한 척했더니만은 최근에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법인카드 업무추진비가 똑바로 하나 못 써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쫑스러워서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초밥을 10인분씩 먹고 샌드위치를 30인분씩 카드로 끊어서 먹고 베트남 쌀국수 먹고 닭백숙도 사먹고 나라 돈을 국민이 일한 데 쓰라고 준 세금을 그 업무 추진비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횡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법인카드로 소고기 구워 먹은 것도 아니고 집에 가서 구워 먹으려고 소고기 사가지고 갔던데 소고기 도둑이 나중에 나라에 더 큰 일을 맡으면은 잘 못하겠죠,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중에 또 틀리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가화만사성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 가정이 화목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후보 도덕성 면에서는 상대 후보와 비교가 되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힘들게 했던 갈라치지를 하지 않을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후보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골고루 지지하는 후보 바로 우리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세대 통합을 꼭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경산의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까지 모두 원하는 것들을 꼭 실현시켜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 며칠 전에 대구의 동성로에 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의 다른 보수 후보들과는 좀 궤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로에 많이 들어찬 대구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남이 잘 되는 것이 영남이 잘 되는 것이요, 영남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겪었던 것은 갈라치기였고, 나를 뽑은 사람은 챙겨주고 나를 뽑지 않은 사람은 적대시하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2년 전에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됐을 때 그것은 절대 대구 경북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도움의 손길보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구를 봉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종을 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정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대구의 어떤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에 유학을 가야 되고 집을 떠나가지고 새빵살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전라도 광주의 어떤 젊은이가 겪는 문제와 아주 비슷한 문제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에 경상북도 상주가 인구가 옛날보다 많이 줄어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전라북도 남원시 인구가 10만 밑으로 떨어져서 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만약에 구미의 전자산업단지가 베트남과 중국으로 공장이 빠져나가서 옛날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위축된다면은 군산의 조선소와 대우자동차 공장이 문 닫아서 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영남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호남을 우선시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한쪽이 잘 되어야 다른 쪽이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약탈식의 선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이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패를 갈라 싸웠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의 정치는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은 영남이든 충청도든 호남이든 적절한 지원을 하고 혁치가 필요한 부분은 혁치를 해서 꼭 지방에 만든 필요한 발전을 해내는 그런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지난 2년 동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과거와 다르게 국민의힘이 민생의 문제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저희 국민의힘 이념 논쟁 이런 것들보다는 민생 공약으로 각지에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빠졌을 때, 지금 힘들어할 때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했던 말은 저는 민주주의자로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일반 시민으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겪고 있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잘못이 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미국과 소유권에 가까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침공하는 것이고 그게 정당화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식의 패배주의적이고 2차 가해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대한민국의 외교와 국방을 맡게 된다면은 어떤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는 걱정됩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당하고 혹시라도 미사일이 우리 당에 떨어진다 한다라도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잘못해서 맞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도발한 전쟁을 수단 삼아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 유럽과 그 동맹국, 나토의 일원들은 모두 발맞춰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 저는 우리 국민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말이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경산 시민 여러분, 미국과 서방 세계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유의 친구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미국과 서방 세계 자유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의 당당한 외교 전략,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외교와 안보는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고 우리 가족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선택, 그리고 우리가 자주국가로서 충분히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얻어맞고도 한마디 못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많이 겪어봤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서해바다에서 죽었는데 우리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워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 돈 들여서 200억 들여서 개성에 연락사무소 지었는데 그것을 북한이 폭파 해체해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비겁하고 때로는 굴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 9일에 여러분이 투표로 재탄생시켜주실 우리 선명하고 뚜렷한 자유를 승선하고 자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은 다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투표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5일 남짓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걸 알겠지만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압도적인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상당한 결집을 시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조직해왔던 지역조직과 더불어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로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되면은 지금까지 그들이 풀어놨던 돈잔치했던 영역들, 업자들, 이런 사람들 필사적으로 투표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아직까지 망설이시는 많은 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8080 이야기를 합니다. 80% 지지율에 80% 득표율. 어쩌면 그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옳은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경산에서 정말 압도적인 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윤두현 의원님, 경산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윤두현 의원님 언론인 시절부터 참 동경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두현 의원님이 3월 9일 선거 끝나고 와가지고 저한테 좀 당당하게 와서
들썩이면서 대표님 이번에 경산에서 화끈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윤두현 의원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우리 후보에게 가서 윤두현 의원이 같이 가서 이번에 경산에서 진짜 화끈하게 표 나왔습니다. 인수위 때부터 경산이 원하는 수건사업들, 지역의 민원사업들 싹 해결해 줍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경산에서 우리 윤두현 의원님 중심으로 대동단결해서 압도적인 표를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대선 날까지 민주당에서 어떤 마타도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네거티브로 또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처럼 공격을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모든 저열한 선거에 대한 그들의 시도들 다 좌절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산을 믿습니다. 경상북도를 믿습니다. 대한민국